네, 안녕하십니까. 나이방송의 한동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재개발 그 현황을 보면은 난개발로 인해서 지분이 작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로 인해서 집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정평가상에서 이 실가에 미치지 못한 반응을 받으니까 그렇게 그런 보상을 받으니까 거기서 결국은 견디지 못한 이자라든가 이걸 끝내 갈 때까지 못 가니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또 반면 내가 지분을 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지역에서 임대를 받고 그 세를 나가지고 자기 노후 대책이 다 돼 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그거를 기존에 그 자기가 어떤 그 재산상의 그런 손해를 봐야 되니까 또 재개발에 반대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보셔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질문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게 다 사실 그대로인데요. 예. 그래서 특히 가장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하는 분들이 뭐 4층, 5층짜리의 주택이나 또는 가게를 가지고 임대 수익으로 살아가시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네. 연금생활자처럼 네. 그렇게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는 재개발, 재건축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데는 뭐 당연히 제외돼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50%가 돼야죠.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75% 돼야 또 조합도 구성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동의도 더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대체를 보면 서울 시내에서도 너무 일종 주거 전용 그래서 너무 낮게 뭐 1, 2층, 3, 4층 이렇게 돼가지고 올해 3, 40년 이상 된 낡은 그런 데는 주차장이 첫째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되도록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해주는 겁니다. 시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데는 당연히 뭐 안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주차장이 너무 없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독이 쭉 있는데 주차장이 너무 없어. 뭐 소방차도 들어갈 데가 없다.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주차장을 또 더 만들어야 됩니다. 더 만들 수 있도록 그것도 또 한꺼번에 다 만족은 못 시켜드립니다만 지금보다는 더 늘려나가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 지사님 오늘 정책 발표를 여러 가지 들으면서 상당히 감명 깊은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느낀 감명은 장애인 어른한테는 아주 공약을 잘 지키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모님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그 결혼 전에 내가 이 여성 한 명은 잘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런 취지와 그런 힘을 갖고 이제 지금은 1,000만 서울 시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이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장인어른 그 면접보다 더 중차대하고 무서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서울 시민을 1,000만을 먹여 살릴 건지 뭐 큰 틀에서 말씀하셔도 좋고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도 좋고요. 특히 청년 실업 해소 대책 아까 주택 얘기를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청년들은 제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서울 시내는 대학교가 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은 다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주변에 대학촌을 비롯해서 대학과 협력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기업도 일정하게 협력하고 구청과 시청과 그 마을 주민들이 해서 서울 시내 대학 주변에 예를 들면은 고려대학교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옆에 동덕여대도 있고 또 경희대, 외국어대, 또 카이스트, 키스트, 홍릉 과학단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를 저는 도시계획상 더 인센티브를 들여가지고 거기에 토지 용도를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에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의 연구소 또는 창업센터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숙식이 하숙집 이상으로 더 깨끗하면서도 잘 자기가 연구하는 공간과 또 자기가 잠자는 공간이 거의 일체화된, 그러면서도 거기 운동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제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학 주변에서 바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를 미리 경험하거나 또는 그런 창업의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일본 같은 데도 지금 일손이 부족합니다. 물론 봉급이 우리가 워낙 높아져 가지고 일본보다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약간 뭐 그저 낮거나 이런데, 그러나 기술 같은 경우는 일본이 더 발달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특히 IT 분야든지 이런 데는 일본 또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의 일부도 또 가능합니다. 캐나다 그리고 유럽, 그리고 요즘에는 베트남 같은 데도 취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김우중 전 회장이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에 또 무역 같은 거 하도록 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도 그런 훈련을 하고,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CEO로 또는 엔지니어로 또 연구자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때 했던 거는 판교에다가 경기도 돈으로 1,000억을 들여서 6층 집을 지었습니다. 6층 빌딩을 지어가지고 6개층 모두를 미국의 제1의 기업, 세계 제1의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GE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연구소를 그리 유치를 했어요. 거의 공짜로 그 건물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350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GE의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약 20개 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판교 GE 연구소가 매우 훌륭하다고 GE CEO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한 연구 환경, 그만한 젊은이들을 구하기 어렵다. 자기들은 참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연구자로서 첫째는 지적 수준이 높고 또 굉장히 열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제대로 잘 해드리면은 세계적인 인재로 잘 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 세계적인 인재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탈원전이 정치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멈칫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두뇌를 이용한 그 부가가치 높은 그 지력을 이용한 해외 진출 이런 거를 좀 서울이 그 세계적인 글로벌 시티로서 그러한 국제사회에서 지력의 가장 중심 도시로서 키워볼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특히 그러려면은 네. 예, 그렇게 저는 늘 하려고 하고 누구나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우리 교육부를 거의 폐지 수준으로 저거를 약화시켜야 됩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전부 쥐고 대학을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스스로 버려두면은 대학 총장이나 교수나 다 교육부 공무원보다 학력도 높고 스펙이 좋고 더 지적 수준이 높고 더 글로벌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 교육부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전 대학에 다 산하기관에 거기에 요직에 나갑니다. 그럼 왜 그러면 사립대학이 그걸 받느냐? 국립은 물론 가고요. 그 교육부 직원을 또 선호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받아야 교육부에서 나눠주는 돈을 좀 받아올까 싶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직원한테 1억을 주면서 거기서 한 200억을 땡겨오면은 그게 남는 장사잖아요. 이렇게 공생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대학 자체가 만약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대학의 자율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탑 클래스로 거의 다 올라갈 겁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셨는데 오늘은 아쉽지만 시간상 또 후보님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후보님께서 해주신 공약,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서울,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서울, 그리고 또 규제에서 자유로운 서울,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서울 시민 할맛 나겠다, 서울 살맛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후보님이 서울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하나 듣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은 자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서울은 또 항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은 마포, 영등포 다 옛날부터 나루가 있고 항구입니다. 저 한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세계 200개 넘는 수도 중에서 수도 안에 국립공원이 있는 것은 오직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산 좋고 강이 좋고 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좋은 서울입니다. 이 서울을 지방으로 옮겨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잘못된 균형 발전론을 가지고 서울 이전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그때 국회에 있으면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또 헌법 3조 2항을 신설하고 헌법을 고쳐서라도 서울을 또 옮기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서울은 지방으로 옮기도 좋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좋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에서 되겠습니까? 서울을 발전을 시키고 서울을 더 좋게 만들 사람이 서울시장을 해야지. 어떻게 서울을 수도를 이전해서 서울을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지방과 균형 발전해야 된다. 서울은 너무 만원이다. 인구를 줄이자. 서울이 너무 발전이 많이 됐으니까 지방이 격차가 심하니까 서울을 더 낮춰야 된다. 저는 서울을 더 올리고 동경, 북경 이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지방도 거기 따라서 같이 올라가야지. 어떻게 그걸 더 끌어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 그리고 남북 통일의 수도 또 이 방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자유의 수도로서 우리 서울을 더 발전시켜 나갑시다.